자, 오늘은 우리가 하나운의 파랑새라는 시를 볼 건데요. 일단은 이 하나운이라는 시인이 사실 시가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교과서나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니에요. 근데 일단 이 시인 자체가 조금 음 배경을 알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시를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. 일단 이 하나운이라는 시인은 좀 이제 투병 생활을 했던 시인인데요. 우리 친구들이 안 들어봤을 거야 아마. 이게 역사책에서도 막 다루지 않아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약간 뭐 문둥병이라고 해서 나병이라는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뭔가 좀 신체 일부의 뭐 끝부분이 쪼끔 이제 막 이렇게 짓물고 곪고 이렇게 해서 쪼끔 계속 이제 살이 약간 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이제 그런 나병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좀 잘못된 의학 지식이 있었던 거지 이게 좀 사람들한테 옮는다. 그래서 이런 피부병처럼 보이는 그 병이 사람들한테 옮는다라고 잘못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국가에서 좀 잘못된 행동을 했던 거죠.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저기 전라도 쪽이었나? 소록도라는 섬에다가 강제로 모두 다 모아 놓고 거기서 좀 살게 만들었던 거죠. 한마디로 섬에다가 국민들을 감금한 거야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뭐 거기서 입원이 아니죠. 그러니까 임신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 '이건 또 자식한테 유전된다.'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임신한 사람들을 강제로 낙태하게 하고 뭐 이랬던 문제가 있었던,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가 인권을 탄압했던 일인 거죠. 그 당시에 이제 이 하나원이라는 시인이 바로 그 나병을 겪었던, 그 나병을 투병한 경험을 이제 좀 시에다가 많이 표현을 했던 거죠. 그래서 '이 사람이 왜 파랑새가 되고 싶다.'라고 말을 하냐라고 봤더니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그 섬에 갇혀 살고 이랬던 그런 자기의 동료들 좀 이제 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좀 '자유롭게 사는 삶을 소망했을 거다.'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시는 일단 나병, 투병이 있었고 이제 뭐 그 당시가 박정희 정권 때쯤이니까 1960 년대에서 80 년대라고 보면 될 거예요. 음. 아닌가? 일제강점기? 일제강점기인 것 같아요. 그죠? 일제강점기. 음. 선생님 잠깐 뭐 역사 쌤은 아니니까요. 이게 아마 일제강점기에 이제 그걸 이게 좀 이렇게 모아서 사람들을 좀 탄압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우리가 한번 작품을 볼게요. 자, "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리"라고 해서 나라는 지금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죠. 자, 우리 나라는 1 인칭 대명사가 쓰이면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했어요. 자, 죽어서 파랑새가 되겠대요. 아, 내가 파랑새가 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왜 죽어서 돼야 돼? 그치.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니까. 한마디로 현실에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"죽어서"라는 조건이 붙은 거죠. 즉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굉장히 좀 비극적이고 절망적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. 그리고 "죽어서 다른 존재가 된다."라는 거는 다음 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"죽고 다시 태어난다."라는 어떤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시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럴 때 화자가 지금 소망하는 존재는 바로 파랑새라는 존재인 거죠. 그래서 '아 파랑새가 왜 되고 싶나.' 봤더니 뭔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새라는 존재. 그중에서도 약간 많은 새들이 다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지만 파랑새는 특히 우리가 좀 이제 문학에서 관습적으로 희망을 보통 상징을 해요. 그래서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새가 되어서 "푸른 하늘과 푸른 들을 날아다니고 싶다."라는 거죠. 즉 어떤 자유로운 공간을 화자가 누비고 싶다. 즉 그때 이 푸른 하늘과 푸른들은 다 화자가 긍정하는 어떤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이상향적인 공간. 푸른 노래 푸른 울음을 울어 예리라고 해서 지금 화자는 이제 새가 되어 푸른 노래를 부르다. 근데 노래는 여러분 우리가 소리니까 청각이잖아요. 근데 푸르다라는 건 색채어니까 시각인 거죠. 그럼 화자는 새가 원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랫소리가 푸르다라는 거야. 따라서 원래는 소리인 이 노래를 푸르다라는 시각적 색채로 표현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라고 볼 수 있겠죠. 이런 걸 우리가
어떤 심상을 함께 쓴다. 심상이 전이 된다라고 해서 공감각적 심상,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. 푸른 울음을 울어 예으리. 이것도 마찬가지죠. 울음도 청각인데 푸르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울면서 지낼 거래요. 나는 죽어서 파랑새가 되리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련에 나왔던 내용을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.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해? 그렇지. 처음과 끝이 같다. 머리와 꼬리가 같다. 수미상관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나요? 그래서 이런 시상 전개 방식을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해요. 수미상관. 즉 일연과 끝연이 같다, 처음과 시작이 같다라는 거죠. 그래서 수미상관은 일단 일연의 내용을 반복하는 거죠. 따라서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고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. 뭘 강조하는 거야? 죽어서 파랑새가 되고 싶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. 그리고 한 번 나왔던 내용이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통일성이 있고요. 또 처음과 끝이 같으니까 어떤 안정감이 확보되겠죠. 그래서 이 시는 이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화자가 어떤 자유로운 삶을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 푸르다라는 색채어가 사용됐고 어떤 희망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 또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으니까 눈여겨봐야겠다라는 거죠. 어렵지 않은 시니까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